민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31일부터 네. 이제 면접에 네.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또 면접을 한다고 하네요. 전에는 당 대표 하면은 그냥 단수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나도 면접 보겠습니다. 거기도 뭐 한두 명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네. 대비 후보 등록을 네. 한 사람이 거기 구청장 지낸 사람도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것은 뭐 본인이 뭐 공천의 공정성이랄까 투명성을 뭐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친문 뭐 원로라든지 중진이라 해갖고 그냥 단수 공천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우리 자객들 많이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경선하세요. 뭐 그런 뜻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거죠. 뭐 이재명 개항 의뢰 뭐 또 나간다고 하는데 뭐 좀 구구하잖아요.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안 나갈지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때문에. 사실상 병리병으로 했는데 네. 그것을 본인이 얘기는 못하고 정청래하고 이명배를 내세워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뭐 쪽으로 이상한 하면서 꼼수를 또 부리는 거죠. 전 당원 투표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정청래가 또 그러고 있잖아요. 전 당원 하면은 그렇게 가겠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개항 의뢰 뭐 나가더라도 그 경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 찍어 누르고 단수 공천 없어. 기득권 바라지 마. 뭐 이런 제스처라고 봐야죠. 네. 네. 이렇게 해놓고 병리병이 되면은 네. 자칫하면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윤영석 예. 거기 이제 의사 아닙니까? 예, 예. 거기 토박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선거 때 네. 보선 6.1 보선 아니었습니까? 네. 22년 네. 2022년 6.1 보선 때 한 10여 프로뿐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가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개발 그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원들이 네.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전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면은 기대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낙연 신당, 그렇죠. 이준석 신당에도 출마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여 다야구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 민주당 아닌 다른 당에서도 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가 민주당만 텃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저 원희룡 저 장관의 경쟁력도 또 있지만 그렇죠. 또 제3의 출마자 가 어느 표를 끌어가느냐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표를 끌어갈 가능성이 더 많죠. 예,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이나 이쪽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표가 좀 분산되면은 원희룡 저는 장관의 승산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이 아무래도 좀 낙후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공약 뭐 이런 거 좀 큼지막한 거 들고 저는 하면은 상당한 저는 표를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은 거기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죠. 그러면 이제 병리병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 비례 뭐 한 10몇 번 가서 그렇죠. 내가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했던 것처럼 이 끝번 쪽에 좀 당선될 그런 끝번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체면 세우면서 거기 싹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례대표니 뭐 이런 방식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혼자서. 중년동행을 하면은 고리는 도망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을 탈당을 해서 위성 정당에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당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이가 참 얼굴이 두껍다고 그래도 그거 탈당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 하겠다고 그거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지금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뭐 비명이랄까 일본을 쫓아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켓은 친문 아닙니까? 그렇죠. 친문들을 확 줄여가지고 쪼그라뜨려가지고 다시는 당권에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게 염두를 못하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한테 그 공천에서 임종석하고 노영민은 좀 배려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답을 안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친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죽여놓겠다. 그렇죠.
친문 586 운동권을 전대협을 한 청년 자기 세력으로 확 바꾸겠다.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니까 뭐 당 그 색깔도 조금 뭐 이렇게 자기 무슨 문재인 색깔에서 조금 바꿨잖아요. 완전히 자기 색깔로 바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문재인 세력을 일소하고 완전히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 근데 가만히 있을 또 문재인이 아니죠. 저는 한판 붙을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공천 내분이 보수만 공천 내분 때문에 보수가 망했거든요. 두 번 총선에서.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는 공천 내란이 일어날 거로 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의외로 저 한동훈 쪽에는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데 비해서 민주당은 내분으로 폭삭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종석이라든가 노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안 준다든가 또 홍영표 이분도 인천 아니니까 그렇죠. 친문의 좌장격이고 여기도 무슨 비례대표 의원이 가서 아주 세게 붙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게 되면은 아마 친문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천 파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서 대거 탈당해 갖고 이낙연 신당으로 가자. 그렇죠. 개혁 미래당입니까? 꼬리 가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선거 폭망, 수도권 선거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황에서 드디어 공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또 하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이 공천 심사 기준이라는 게 늘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폭, 증오발언 이 4대 범죄에 대해서는 5대 범죄네요. 아주 엄중하게 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음주운전하고 증오발언은 쏙 빠져버렸다고 그러네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재명 개인 정당이잖아요. 이재명 음주운전 있잖아요. 증오 발언 이재명 그 전매 특허 아니에요. 형수한테 험한 욕을 해서 언론에서도 받아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욕이잖아요. 또 정청래 이재명 따라다니는 측근 거기도 증오 발언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관련된 거는 쏙 빼버린 거예요. 음주. 그래서 이재명이가 2004년에 만취해가지고 그때 알코올 수치가 0.158. 이거 소주 몇 병 먹어야 나옵니다, 이거는. 소주 한 2병 먹은 거예요. 기본 두세 병. 0.158 나와서 150만 원 벌금 내고, 뭐 형수 욕설한 거, 이런 거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하고 증오 발언만 싹 뺀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패, 성범죄, 납세, 방역, 병역, 그리고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5개를 하고 음주운전하고 증오 발언은 혐오 발언은 싹 뺐어요. 웃기는 거죠. 이건 뭐 증오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소리죠.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그 2004년 최근에 배우 김부선 씨가 다시 자신의 SNS에 딱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대리 기사를 부르길래 무슨 돈 주고 대리 기사 부르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내가 2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려갖고 3번 걸리면 삼진아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갔다. 이런 기사를 또 그동안 잠잠하다가 싹 올려서 왜 이재명을 또 저격하고 나섰을까? 그 배경을 이렇게 조금 언론 쪽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재명하고 김부선하고 싸울 때 그렇게 또 이재명 그 역성을 들었다고 근데 지금 그 조홍천 의원 지역이 그렇죠. 거기 공천을 거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민희가 아주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으로 뜨는데 말을 독하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냥 뭐 거의 물불 안 가리고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그 방통위 그 추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노 했잖아요. 노 했죠. 그래서 저 남양
주에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뭐 개인적인 김부선하고의 악연도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김부선 씨가 그동안에는 전에 뭐 이렇게 이재명이가 쌀한 말인가 예. 한 가마도 안 보냈다. 네. 공짜 연애를 했으면은 뭐 좀 줘야 한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그래도 쌀가마라도 좀 보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나요? 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이게 저격 났으면 이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골치 아프죠. 예. 김무선 씨가 그렇죠. 다 뉴스가 돼요. 뉴스가 되죠. 예. 김부선 씨가 그 대선 때는 좀 조용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총선 앞두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면 또 이재명의 치부가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쌀 떨어졌으면 뭐 2,000쌀이든지 네. 강화도 쌀이든가 뭐 강원도 오대산인가 뭐 이런 거 유명하다는데 네. 좀 빨리 보내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빌려주든가. 그러니까 예. 법인카드. 예. 민주당 법인카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심사 기준 뇌물 등 부패 이력 이거 하면은 이재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공천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 성남FC, 검사 사칭 위증교사,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 뭐 이게 다 부패 관련인데 보나마나 이재명의 핑계는 뻔합니다. 아직 법원에 판결이 안 나왔다. 이렇게 또 우기겠죠. 대법 예. 확정이 안 됐다. 그렇죠. 확정되려면 이거 몇 년 걸립니다 또. 이명백 교수도 고려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예. 저도 좀 2년이 전에 몇 차례 만나서 뭐 토론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정치학자로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주 자랑으로 내세우는 교수인데 네. 이분이 대법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아무리 이재명하고 좀 가깝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재명 역석을 너무 노골적으로 들면 됩니까? 그런 대학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가 양심을 판 거죠. 예. 그렇다고 누가 보더라도 파렴치한 부패 범죄는 판결 전에라도 알아서 속아내야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 수사받는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모든 사람이 다 출마하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황운하, 노웅래 그런 사람들도 지난번 검증위원회 다 네. 적격해갖고 도장 꽝꽝 찍어줬잖아요. 네. 어떻게 이재명이가 자기는 적격이고 다른 사람은 이게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문제는 정과사범 대표 이재명. 이재명. 예. 지금 7개 할때 기승전 이재명이 7개 사건을 지금 또 재판받고 있거든요. 정과 사범이고 자기가 범죄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 다른 범죄인 당원들을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범죄당이 된 거예요. 더불어범죄당이. 예? 그래서 더불어자는 이번에 조그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당 로고 만들면서. 전에 이제 더불어는 이재명이가 아주 엄청나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민주당만 탁 앞세웠어요. 자기 당으로 이제 민주당은 내 거야. 더불어는 사라져야 하는데 네. 완전히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안 보일 정도로 더불어를 줄여놨더라고요. 예. 머지않아서 아마 신영복 교수체 아닙니까? 그렇죠. 머지않아서 아마 당명도 또 바꿀 겁니다. 예, 그러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총선 끝나면 당명 바꾸겠죠. 나홀로 민주당이 되든지 뭐 참여민주당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자는 들어가고 앞에 더불어는 뺄 겁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네. 당이 이대로 나가면은 오늘 조선인가 어디 네. 크게 인터뷰가 되어 있던데 나홀로 민주당 된다 이렇게 아주 제목으로 이렇게 크게 뽑혔던데요. 네. 당연히 지금 뭐 이재명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옥을 가더라도 당은 안 놓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친문을 쳐내고 네. 확실히 친명당으로 그렇죠. 만들겠다, 그렇죠.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뭐 그러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날 걸로 네. 저는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박 쪼개져서 쫙 쪼개져서 그렇죠. 당이 두 쪽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뭐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재명은 지금 뭐 체면이고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예. 예. 민주당 공천이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용하니 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고 네. 민주당에서는 집안 기둥불이 뽑히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뭐 아주 예측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라고 뭐 계속 조용할 수 없겠고 선거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또 파열음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나오면서 또 관심도 끌고 치유하는 과정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이 파열음은 지저분한 치정극보다 더 지저분해요. 자기 편은 살리고 남의 편 죽이고. 예? 과거에 뭐 저 시흥시장 했던 김윤식인가 하는 사람도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기 지난 4년 전에 도전했다고 그때도 억울하게 전략공천으로 당했거든요. 또 그거 이의제기했다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하던 사람은 당정협의가 미흡하다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편 하는 사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저게 진짜 민주당이라고 민주자를 쓸 수 있는 당인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호남 지역에도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친명 자객 공천으로 내간 찐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간에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그러겠죠. 이 상호 비방전이 벌어지고 해갖고 난장판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낙연 신당에서 또 후보를 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낙연도 지금 광주에 어느 지역에 나갈까 지금 그렇죠. 고심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야 이낙연이 그렇죠. 나가야 그렇죠. 호남에 나오는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측의 인사들이 힘을 받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번에 원칙과 상식이 합당을 하면서 내놓은 조건이 광주 출마다. 그렇죠. 이걸 이낙연이가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여태까지 좀 대가 좀 약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지지를 잘 안 했어요. 저 고향이 영광 법성포잖아요. 그러니까 법성포 굴비 말릴 때 새끼 줄로 쫑쫑 말려서 그늘에다 널어놓는 게 굴비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는 굴비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등산 호랑이가 되겠다. 난 대권을 도전하는 무서운 지배자가 되겠다. 이렇게 무등산 호랑이를 선언하면은 저는 호남 분들이 이낙연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렇게 범죄자, 전과자들이 저렇게 공천 갖고 치졸하게 싸우는 정당에서 아마 이낙연 신당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옮겨가려나 성공하리라고 봐요. 호남에도 친문 세력이 엄청나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 전역에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유권자들도 결국은 이낙연 신당 쪽에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딱 결심해갖고 광주에 깃발을 꽂으면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뭐 과거에 안철수처럼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거기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로 이 야권 전체에 불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